안녕하세요. 하루 증시 중요한 이슈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마감시황입니다. 최근 리포트의 목표가가 상향이 나오냐, 하향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이 좀 유독 그게 좀 심한 하루였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9% 가까이 좀 빠지면서 좀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은 이 골드만삭스 측에서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중요 내용을 보게 되면 26년부터 HBM 가격이 첫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HBM 단가 자체가 이제 하락할 거니까 그만큼 SK하이닉스의 향후 마진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 HBM4 가격 프리미엄 자체가 조금씩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 추정치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내년에 HBM4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 컨센서스 대비 19%나 낮은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리포트를 좀 발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스피가 한 연초 대비해서 한 3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SK하이닉스는 73%나 상승 해서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이런 HBM4 시장에 빠르게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입지가 조금씩 이 독점 구도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런 또 분석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깨 1위 자리를 뺏기진 않겠지만 그만큼 일부의 점유율을 내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26년도가 되면 그만큼 공급자가 많아지니까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아지는 현상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전반적인 의견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측에서는 이런 완전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AI 수요가 견조하고 HBM4 전환에 있어서 여전히 SK하이닉스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업황 흐름을 좀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도 함께 있으니 해당 내용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미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HBM 가격도 향후 떨어지면서 마진도 떨어질 거니까 거기다가 공급자까지 우위가 될 수 있는 시장,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오늘 좀 하락을 부추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오늘 웃었습니다. 5만 전자를 이제 벗어나서 6만 전자, 7만 전자를 향해서 조금씩 달려가고 있는 요즘이죠. 삼성전자의 주가 상향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좀 요 내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의 이 부당합병, 회계 부정과 관련된 중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짓는 좀 리스크를 벗어난 요 부분들이 가장 큰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19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좀 무죄 판결이 나게 되면서 이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는, 그래서 향후의 경영 안정성과 대규모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행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 상향까지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날이었는데 오늘 이제 시티그룹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을 보니까 2분기 실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좀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하반기부터 공장 가동률이 60%에서 77%까지 늘어나면서 이익이 향후에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용을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양 적자 규모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부터는 2조 5천억에서 1조까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가 중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H20을 중국 수출을 재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칩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GDDR7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공급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이익이 상향할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향 리포트가 함께 좀 발간이 되면서 SK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이런 좀 대조적인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목표가 상향에 울고 웃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일단 유한양행이 오늘 20% 넘는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기업이죠. 존슨앤존슨의 비소세포 폐암 신약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해서 159%나 성장했다라는 결과가 있었죠. 근데 이 병역요법의 특허권자가 결국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이 존슨앤존슨의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한양행의 로열티 수익이 올라가게 되는, 가치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의 리포트도 좀 함께 발간이 됐는데 제목은 글로벌에서 커지는 존재감 그리고 수주 확대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중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일본의 마일드스톤 수령 효과와 현재 렉라자 로열티의 성장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런 리포트가 또 함께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네요. 자, 이어서 리포트 하향에 카카오페이가 오늘 장중 15% 넘게 좀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알다시피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 수혜주로 엮이면서 좀 테마주 비슷하게 좀 큰 상승이 나온 기업이죠. 근데 이 JP 모건 측이 이런 카카오페이를 두고 시기상조다라고 좀 못을 박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카카오페이가 발행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발행을 한다 한들 아무리 수혜주로 밸류를 쳐줘도 지금 밸류는 너무 비싸다. 이런 게 결국 중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수혜에 대한 밸류를 가지고 와도 지금 밸류는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의견을 결국 제시를 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의 주된 하락으로 좀 꼽힌다. 그래서 현재 이런 리포트의 상향이냐 하향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울고 웃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